그쵸. 욕실 같은 데다가 타일 붙이고서는 하얗게 그 타일과 타일 사이에 이렇게 바르는 것들, 이런 것들도 다 실란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. 퍼티 같은 것들도 같은 기능을 하는 반고체 상태의 물질에다가 적용을 하고 나면 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뭔가 접착이라든지 충진, 채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가장 흔한 게 벽지, 바닥재, 친환경 벽지나 친환경 바닥재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안 나오겠지만 조금 저가라든지 수입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입니다. 그 밖의 것들이 쭉 있는데 다 뭐 달달아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레지오넬라라고 하는 감염병이 있는데 이게 균 이름이고요. 레지오넬라가 폐렴 증상 비슷하게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레지오넬라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데서는 레지오넬라 폐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같이 적어 놓은 것들입니다. 요게 이제 물과 관련이 있어서 요 균이 물에서 많이 살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크게 됐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학원의 강의실에도 적용이 되어 있지만 천정형 냉 온풍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건물의 옥상에는 큰 버섯같이 생긴 냉각탑들이 있거든요. 그 냉각탑은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 같은 것들을 교환을 해주고 그 공기의 필터 역할들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물이 항상 흐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에어컨에서도 물이 발생하는 것처럼 뜨거운 공기, 차가운 공기 이런 것들을 교환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수분이 생기기도 하고, 아무튼 그 냉각기에서 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 물의 관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,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이 되지 않으면 그 물이 있는 데서 레지오넬라균이 증식을 할 수가 있고, 그렇다고 하면 그 냉각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 건물의 거의 모든 실내에 레지오넬라가 쫙 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균이 공급이 되는 거죠. 냉온풍기들을 통해서. 그래서 예전에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, 그 감염 경로, 임상 증상, 예방 대책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,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냉각기, 냉온풍기, 천정형 중앙 집중식 캐리어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뒤에서 집합소 의상에서 나옵니다. 캐리어형의 중앙 집중식 냉온풍기, 냉온방기를 갖고 있는 그런 건물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. 특히 여름철에 초여름에서 여름까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지오넬라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, 어떤 경로로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지 그 정도만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73페이지는. 그 다음에 1장이 거의 끝나갔죠. 핵심 박스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외워야 할 환경 관련한 국제협약이 1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죠. 환경백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. 환경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들어내는 책인데 팔아요. 교보나 영품 같은 데서 팔기도 하고 거의 590몇 페이지, 한 600페이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두꺼운 책을 파는데 살 수도 있고